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전 세계 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가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세계 40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한상 포럼과 비즈니스 이슈와 산업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등이 열렸고, 오늘은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족식과 스타트업 피칭 대회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내일은 경제단체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 한상 모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를 함께 걱정하고 인류 공용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적 한상으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된 한상이 이곳 울산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으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상 여러분께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동구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18만 명에 육박했던 동구 인구가 15만 5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 동구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 개선 등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0월 말까지였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보험자 증감률과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률, 3년 전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등에서 실적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은 올해 안에 끝나지만은 그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된다. 동구청은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고용 위기 지역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저금리 특별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재연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와 행안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장관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남은 2달간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에도 시청 합동 분향소에 이어서 곳곳에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선우 시당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일몰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울산 4.16 기억행동은 롯데호텔 앞에 이태원 참사 울산시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서 오는 5일까지 운영합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장관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는 발언과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은 행정 공백을 부정하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보당은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인력 배치와 상관없는 문제로 선을 그으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23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는 8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또 12월 8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 내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북구 지역 고등학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일반 고등학교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문석주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북구 지역 내 고등학교 부족과 과밀 학급, 원거리 통학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어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농소 이동 개발 사업 예정지에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신설 이전 또는 단독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00명을 넘어 재유행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15일 확진자가 900명이 넘은 이후 한 달여 만에 지난 10월 31일 9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992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현재 54만 9,494명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울산 지역도 재유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8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이는 보석 청구를 검토한 결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3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3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가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25%만 경감되고 이마저도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는 만큼 대한적십자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택시의 기본 요금이 인상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4년 만에 기본 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내년 2월부터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울산 개인택시 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 지역 택시 요금도 서울 등의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울산 택시 기본 요금은 기본거리 2,000m에 3,300원. 지난 2019년 1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서울은 지난 5월 택시 요금 공청회를 실시해 기본거리 1,600m의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기본거리는 2,000m로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기본 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인 택시 노조와 교통문화 시민연대 등은 울산시가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타 지역 연구원 용역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택시 요금 용역비와 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해 시민들과 택시 노동자의 의견순을 반드시 의견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어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택시 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불편해지는 실정이라며 울산시가 충분히 여러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울산이 현재 추진하는 대로 요금이 결정되면
서울과의 택시 요금 차이가 한 대당 연간 48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버스와 같이 전국의 택시 요금을 서울 등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택시비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CN 뉴스 심은옥입니다. 울산지법 행정일부는 대북 지원단체인 결의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의하나는 지난 2019년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사용하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 협력기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콩기름을 먼저 보낸 뒤에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가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리자 결의하나는 반환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콩기름 대금 지급 시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 보조금을 반환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을 실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50대 남녀 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가해자의 아들과 친모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재산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20년 2명의 여자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살인 가해자 아들 A씨와 A씨의 친모 B씨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상속재산 가압류 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혼 합의서와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서류를 통해 살인 가해자 소유였던 6억 4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은 34만 7,3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량은 6만 700여 대로 5.1%가, 해외 판매량은 28만 6,500여 대로 13.9%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생산 판매 최적화 전략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첨단 자동차 부품 시험과 검증을 위한 최신 장비를 울산과학기술진흥원에 설치해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이동수단 등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과 세계 분과위원회를 발족해서 밀접한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고정 작업이 필요 없는 신개념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화물창 내부의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정렬해서 쌓을 수 있는 장치인 셀 가이드를 갑판 위로 확장한 컨테이너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거친 해상에서 컨테이너가 쓰러지거나 유실되는 사고가 방지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올해 수확된 시장 격리곡 2,361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격리곡은 과잉 생산된 곡식이 시장에 유통돼 공급 초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하는 곡식으로 울주군은 이번 매입 물량은 40kg 들이벼 59,027포대로 총 236만 1,080kg에 달합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현재까지의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매입 직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 확정 후에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울산 지역 가을 배추와 가을 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92헥타르로 1년 전 85헥타르보다 8.2% 증가했고
가을무 재배 면적은 54헥타르로 지난해 40헥타르보다 35%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자가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소규모 재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